이번 주부터는 여름 특강으로 죽음과 깨달음, 그리고 이 우주와 인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그 한간에 떠도는 그런 추상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우주의 실체를 여러분이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강의한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을 앞둔 분이나 또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 그리고 우주 전반적인 세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우리의 인생 등 지금까지 어느 일부분만을 알고 있던 세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죽음의 세계를 위해서, 즉 죽어서 그 죽음의 세계를 위해서 명상을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신의 가호를 위해 서로 싸운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강의는 지구 최초로 우주의 존재와 작용,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존재, 그것을 밝힌 생의 비밀 모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그런 종교의 생활 습관 등을 이해하며 또 보다 나은 차원으로 영적 향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업그레이드된 생활 패턴이 나타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생활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문명은 이렇게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이 죽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생은 모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한 연결인지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그 이해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이 바로 이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 안에 그려지는 그 장면이 바로 그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예쁘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 떠오르는 얼굴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각자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 배우를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누구를 떠올리기도 하고, 각자 다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이쁘다라는 걸 이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지를 통해 예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이 지구 문명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막는 장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요즘은 그 의사들이 죽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목숨이 끊어졌는데, 즉 뇌파랑 이런 거 전부 다 멎었는데 다시 의식이 돌아온다든지, 또 아니면 죽음을 앞둔 환자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특이한 현상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면 그것에 관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상한 걸 보고 저 사람도 이상한 걸 보고
죽기 전에. 그런데 그게 좀 비슷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본 내용과 저 사람이 본 내용과 경험이 비슷하게 맞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 가운데는. 그러다가 산 사람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는 죽은 사람이 찾아와.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조상이 됐던 친구가 됐던 자식이 절친했던 사람이 됐던 죽은 사람이 찾아와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오지 말아라. 그래서 살아났다느니, 그래서 다시 의식이 돌아왔다느니, 또 아니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빛의 터널, 저 터널 멀리 빛이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빛이 있었다느니 하는 현상들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막 빛이 보였는데 근데 그 빛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비슷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으면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하여 의사들은 죽음이 이 세상 끝이라는 개념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연결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또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한 중간 그 연결 과정이구나 라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은 1882년 그때부터 이와 같은 연구를 적극적으로 시작했으며, 그런 연구를 적극적으로 1882년부터 시작했어요, 케임브리지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또한 그에 못지않게 죽음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가 하는 그 우주의 생성 원리 또한 세계 여기저기서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우주에 대한 것은 그 전부터도, 몇천 년 전부터도 파헤치기 시작했죠. 이번 강의는 가능하면 그들의 용어, 즉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지만은 어쨌든 그들의 용어를 가능한 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새로운 용어로 그것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옛날식이기 때문에 맞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라기보다는 사이파워라 그래야 돼요. 아셨습니까? 또 무슨 염력, 그것도 나름대로 타당은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이거예요. 정확한 용어는 사이파워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용어로다가 바꿔서 말씀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 이 부족하거나 또 불합리한 점들이, 그런 것들이 보여서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두리뭉실했지만 이제 두리뭉실한 것보다 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 우주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 또한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주는 하나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게 어느 부분인 거지. 단 우리가 두 세상 모두를 볼 수 없을 뿐 세상은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예요. 죽음의 세계라는 것도 결국 하나예요. 우주는 하나예요.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죽어봤자 또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주의 양은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그러나 결코 양이 커지거나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단 우리가 두 세상 모두를 볼 수 없을 뿐 세상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방 안에는 와이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또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TV나 라디오, 주파수 또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죠, 일단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일 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알며, 그럼 죽음의 세계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또 그와 같은 모두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무섭지만 어쨌든 나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면 죽어서 좋은 사람들은 죽어서 환생을 안 해요. 그 나쁜 것들은 계속해서 환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견디질 못해서 환생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주의 황금률에 의하면 7대3입니다. 그러니까 7이 안 좋은 쪽이고 3이 좋은 쪽이에요. 그리고 그 3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는 것들은 자꾸 와야 됩니다. 자꾸 와서 그걸 장악하려면 자꾸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주가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우주는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지만 우주가 또 존재를 해요. 이해하셨나요? 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세계 또한 그곳에 가면, 죽어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세계로 가면은 그때는 지금과 같은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의 세계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터무니없는 생각이고, 또 죽어서도 여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알긴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동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나요? 눈에 보이는 이곳이나, 눈에 보이는 이것이냐,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것이냐가 다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냐, 그것이 다를 뿐, 모든 것은 그건 나름대로 모두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지가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저기 세계가 따로 있고 여기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곳의 기능과 저곳의 기능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는 방식하고 저기서 사는 방식은 틀려요. 기능이 틀려요. 틀리지만 그렇다고 이곳에서 이곳 생활은 접어두고 이곳 생활을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저것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활입니다. 아셨나요? 여기선 여기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저것 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 현실을 살지 않고 명상을 위주로 산다든지, 현실 나가서 일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어디 가서 명상만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또 천국에 가기 위해 교리를 우선한다든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고 교리를 우선한다든지, 이북같이 저렇게 저지랄을 떨고 앉았다든지, 그런 것은 모두 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서는 여기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충실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충실 못하고 죽어서도 충실하지 못하게 살아요. 또 거기가 또 딴짓돼요. 저 세상을 위해 이곳에서의 생활을 등한시하며 저 세상을 위해서 여기 생활을 등한시하며 사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티베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밖에 종교 국가들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행복지수는 높다 그래요. 행복지수는 높으나 생활 수준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거의 그 누더기게 생활하고 있죠. 행복하다 그래요. 그것도 행복하다고 여기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들 거지 생활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죽으면 무슨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죽으면 거지 생활해요. 거기는 먹을 필요도 없는 데 가서 거지 생활을 해요. 이해하셨나요? 넓게 생각하면 우주는 하나입니다. 우주는 하나예요. 우리가 구분해서 이것저것 자꾸 따지는 거지 우주는 하나입니다. 이승과 저승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세상 같지만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같은 하나의 세계인 것입니다. 같은 하나에서 A반, B반일 뿐이에요. 이쪽 방이냐 저쪽 룸이냐 그 차이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죽음이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원래 죽는 건 없는 거예요. 잠자리가 허물을 벗고 나오듯이, 잠자리가 허물 벗은 거 보셨죠? 매매라는 것은 허물 벗고 나옵니다. 이렇게 허물 벗고 나오듯이 자신의 상태가 바뀌었을 뿐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 잠자리가 그 허물 안에 있었을 때나 허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나 본인은 변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같은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것은 허물 벗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허물만 벗은 것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때문에 최선의 삶은 그때마다 그 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죽어서 고생합니다. 여기서 행복하다 그러지만 고생해요. 고생의 연속이에요. 내세를 위한 최고의 삶, 즉 죽음의 세계를 위한 그 내세를 위한 최고의 삶, 그것은 바로 지금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안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천당이에요. 여기서 거지 생활하면 가서 거지 생활하면서 천당이라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지가 착각하듯이. 내 나이 14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지금은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날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태수도 또 당수 그런 것들이 지금의 태권도입니다. 그게 태권도의 전신이에요. 그런 것을 나는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침에 밥을 먹고 도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나는 내 방에서 혼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 혼자 잠잤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 도중에 누군가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는 잠결에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은데 참고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잠이 깊이 빠졌는데 일어나기 싫은데 자꾸 소리가 나니까 억지로 일어났어요. 자, 지금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창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창문이란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집에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방문 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우리 집은 도어였어요. 도어였는데 손잡이를 열고 나가려고 했더니까 몸이 벌써 문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방문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우리가 마루였어요. 지금 저 그림에 우리 집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길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방문 바깥으로 나와서 그건 미닫이 문이었는데 그때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마당으로 쭉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대문에 나와서 이제 누가 왔는지 보려고 문을 손으로 이렇게 딱 잡는 순간에 내 몸이 또 벌써 대문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몇 번 두리번거리다가 누가 왔나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더니 다시 이제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미 몸이 벌써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은 지금도 엊그제처럼 분명한데 틀림없이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해는 안 되죠, 여러분들. 문을 이렇게 잡으려니까 넘어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깨어나서 도대체 이게 뭔지 그것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 14살 때예요. 그러고 나서도 여러 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또 가끔씩 어떨 때는 귀에서 부 아니면 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 하면은 뭔가 이상하게 몸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간 무서웠어요. 약간 무서웠지만 어쨌든 부 하면서 난 떨어져 나갔어요. 나가보자. 죽는 날 있어도 가보자. 떨어져 나갔어요. 특히 운동을 심하게 한 날, 또 아니면 피곤하거나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몸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몹시 무서웠습니다. 그때 떨어져 나가면서. 왜냐하면 무서운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는 골짜기, 산의 골짜기 위를 새처럼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이상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꿈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때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꿈이 아니에요. 너무 생소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생각나는데 완전 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위 눌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이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좀 틀렸어요. 그 사람들은 무섭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뛰어나갔어요. 드디어 내가 20살이 넘었을 때 나는
옥스퍼드 대학의 어떤 그 논문을 읽다가 그 현상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나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체이탈이었습니다. 유체이탈. 이 유체이탈은 이른바 우리의 영혼, 지금 영혼이 육체하고 분리되는 현상이 유체이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하고 여러분들의 몸이 분리되는 현상이 유체이탈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죽음의 순간에, 죽을 때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이제 육체하고 여러분들의 영혼하고 분리가 됩니다. 근데 살았을 때는 그게 유체이탈이에요. 죽었을 때 유체이탈인데 죽음하고 사람하고 뭐가 틀리느냐? 이렇게 유체이탈을 했는데도, 그때 내가 유체이탈 했잖아요. 바깥까지 나갔다 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것이 지금 중간에 위에 서 있는 건 유체고 지금 누워 있는 건 육체입니다. 저 상태에서 저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저걸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생명선이라고 하는 탯줄 비슷한 연결선이 있어서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게 끊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생각과 상관없이 영혼이 움직이지만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영혼이 일으키는 거예요. 영혼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죽으면은 영혼의 세계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죠? 생각하고 영혼이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는 건 영혼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안 가고 땡땡이 친다 이거예요. 학교에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땡땡이 치는 건 영혼이 다르게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했던 것 안에서. 때문에 영혼에 없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안 들어있는 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각을 자유롭게 하지만 죽었을 때는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들어있는 것 안에서만 생각해요. 그 외의 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깡패, 여기서 깡패로 살았던 놈들, 이 깡패들은 죽어서 싸움밖에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행동이 영혼 안에 싸움만 들어있는 놈은 죽어서 내내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 자기만 때리겠어요? 얻어맞을 것도 굉장히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막 얻어맞는 것도 생각도. 그러니까 공포가 질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다시 비슷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환생하는 겁니다. 이 말은 깡패는 죽어서 싸움밖에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단순하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육체 안에 존재하지만, 사실은 육체 안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인 그런 거지. 육체 안에 영혼이 존재하지만, 즉 육체가 없으면은 영혼도 따로 존재하듯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죽으면 영혼이 유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체라는 게 있어요. 즉 유체라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에너지체입니다. 에테르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유체라는 것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는 이 고등학교 때는 경공술이라고 해서, 경공술을 했어요 내가. 경공술이라고 해서 2, 3층 되는 높이에서 가볍게 뛰어내리기도 하고, 3층 되는 데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나는. 가볍게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몸을 날려서 경복궁 돌담길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네,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게 경복궁입니다. 저게 경복궁이에요. 원래 경복궁에서 저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담숙저도 뛰어넘어갔더니 거기는 경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서 뛰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일하다가 화단에서 뭐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훅 뛰어넘어가니까 갑자기 놀라서 이 아주머니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절해버렸기 때문에 나도 또 거기 분리할 것 같아서 다시 뛰어넘어왔어요. 이제는 경비가 그걸 저기서 본 거예요. 보고서 나한테 와가지고선 이거 어떻게 그 뛰어넘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왜 거길 갔냐면 그때 저희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저는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럴 겸해서 여기 빌려서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 알아보러 지금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비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래 안 된대요. 여기서 경복궁은 안 되는 거지만 자기가 봐주겠다 이런 얘기 하라 이거예요. 자기들도 구경하려고. 그래서 저기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그때. 아셨습니까? 그 당시에 나는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무섭질 않았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가볍게 뛰어내렸어요. 무섭질 않았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못합니다. 왜냐? 하루가 멀다 하고 유체이탈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체이탈을 많이 했어요. 그 뒤로는 전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케이블카를 타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나는 케이블카 타면은 딱 바닥에 앉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가능한 안 타는데 어쩌다 타야 될 경우가 있으면 바닥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케이블카를 타면 유체가 분리될 것 같아서 자꾸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의자를 붙잡고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는 수천 번이 넘는 유체이탈을 통해 이승과 저승 그리고 죽음의 세계를 누구보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유체이탈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체이탈이라는 것은 하나는 의식을 갖고 이탈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이탈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이탈하는 걸 하죠. 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벌써 선수죠. 이렇게 되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는 의식을 갖고 이탈하는 사람은 영적 적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는 의식적으로 이탈하는 사람은 영적이 높은 사람이라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은 영적보다도 기술적으로 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할 줄 알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꼭 영적인 무슨 도덕적인 뭐 윤리적인 뭐 이런 식의 측정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이와 같은 직접 의식을 갖고 이탈하는 이런 기술이 없으면 결국 죽었을 때 몹시 무서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49제라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기하고 혼동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동안 여러분들이 자꾸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사진도 있고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유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나 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영적 역시 높지 않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영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고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음이라는 건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단지 개미나 잠자리나 매미가 여러분들이 허물을 벗고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 생에서의 생활이 충실해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삿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럴수록 여러분들한테 손해입니다. 왜냐면 저쪽에 가면은 그땐 여기서는 생각이 우선이고 영혼하고 별도예요. 근데 저기서는 영혼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살아본 세계는 저기 가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거지로 살던 놈은 계속해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잘 살아본 사람이래지만 저쪽 가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북 사람들 가면은 고생합니다. 남한에 오면 오히려 난데 여기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이북 사람들이 죽으면 가서 계속해서 거지 생활합니다. 이해하셨죠? 나는 스스로 자유롭게 이탈하는 방법 두 가지를 터득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선 이미 20살 넘어서는 거의 선수가 됐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을 터득했어요. 하나는 소리를 통해 이탈하는 방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뿌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뿌 하는 소리가 귀에서 들리면 유체가 몸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떨어져 나가느냐? 떨어져 나가는 방법이 틀려요. 자, 저 그림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는 자꾸 어지럽습니다. 자꾸 어지러운데 그것은 유체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유체가 이렇게 몸 위로 붕 떠오르는 거예요. 생명선을 갖고서 붕 떠오르는 겁니다. 저렇게 둥실둥실 떠오르는데 이때 무서운 계곡을 나는 이미지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 이 둥실둥실이 일으키는 영상이 바로 계곡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천장만큼 올라갔을 때 그때 몸이 똑바로 고추섭니다. 천장만큼 올라가면 몸이 이렇게 쓰면서 그때 의식이 들어와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유체이탈하는 사람들 다 저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럴 때 무서워요. 저걸 떠오르는 기간이 불과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되는데 그동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슨 그 골짜기 같은 데 막 날아다니는 것 같고 정말 무서워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잘 들어두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들어준다 그래서 저 상태가 되면 내 생각이 떠오르냐?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건 많이 영혼 안에 들어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유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 비틀거리면서 올라갈 때, 저럴 때 비틀거려요. 저럴 때 이렇게 흔들거린다 이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올라갈 때 이때는 몹시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틀거리면서 올라가는 이미지가 하늘을 나는 장면을 그런 걸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나는 게 아니고 이미지예요. 그게 우리는 이미지로 이해하기 때문에 저거 가서도 그런 이미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계곡을 나는 장면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올라가는 유체가 일으킨 환영입니다. 여기서 유체는 유체 이탈을 할 때 유체하고 달리는 겁니다. 유체 이탈은 분리한다는 뜻이고, 이 유체라는 것은 어떤 그 에너지체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잠깐 죽음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공중을 나르는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주어진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저기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물질 세계처럼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여기서는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지만 죽음의 세계는 생각이 곧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던 놈은 내내 싸우는 현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하던 놈은 내내 도둑질하는 것만 한다. 그리고 감옥 갈 생각하는 놈은 내내 감옥 생활한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난 옛날부터 이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2단 옆차기. 네, 저렇게 2단 옆차기를 하면서 붕 뜨면서 그런 장면을 통해서 몸이 바깥에 빠져나가는 방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내서 잘난 척하면서 붕 뜨면은 그때 이제 나는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저럴 때는 의식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는 유체가 몸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누운 채로 저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방 안에서 하다 보면 저게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살았을 때는 여기만 보잖아요. 근데 저건 유체이기 때문에 기감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위에 벽이 있다는 걸 저게 느낍니다. 제가 유체가.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벽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제가 핑 돌면서 몸이 그대로 고쳐섭니다. 유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부닥친다라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닥칠 줄 알면서 핑 돌면서 자주 서요. 꼬장 서요. 이렇게 누운 채로 머리로 빠져나가는데, 이때는 의식이 있어서 머리가 벽에 부딪힌다 싶으면 갑자기 빙그로 돌며 그리고 뻗쳐서는 것입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가 영적이 높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움은 없어요. 처음부터 의식을 갖고 분리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유체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유체 상태에서 일단 봅니다. 여기도 다 보여요. 보는 건 보지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자, 저 그림을 보면 저게 문주란인데, 저 문주란은 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 집에는 아주 저기 강한 문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끝머리가 전부 다 바늘처럼 생겼죠. 이렇게 강하게. 나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체의 세계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같은 역이라고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유체를 향해서, 저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손을 찌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뾰족 튀어나온 저걸 항상 팍 쳤어요. 쳤으면 찔려야 되잖아요. 안 찔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힘껏 내리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체의 손은 아무렇지 않게 밑으로 쑥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유체가 이 세상에 함께 있더라도 그 세계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또 어떨 때는 침대 위에 누워서 유체 이탈을 하는데, 침대 위에서
이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유체 이탈을 하면은 누구 어린애라든가 누가 와서 그 침대를 건드릴 거 아니에요? 건드리면은 갑자기 그 쿠션을 건드리면 갑자기 유체는 육체에 확 끌려오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끌려와요. 어디 딴 데 가서 여유롭게 다니다가도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가 땡기는 것 같이 뒤로 확 끌려오게 됩니다. 이때는 의식을 갖고 어딘가 갔다가 갑자기 육체로 돌아오는 경우인데, 이때 갑자기 돌아온 이유는 유체는, 여러분들의 에테르체는 육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감을 통해서 뭐가 느끼는 것도 유체가 느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테르체가, 그게 기감이라 그래요. 그런 걸. 그래서 기감을 통해서, 그 기감은 뭐냐, 여러분들이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피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쿠션을 건드리면 멀리 떨어졌던 유체는 휙 하고선 여러분들한테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갑자기 돌아온 이유는 유체는 육체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돌아온 유체의 속도는 저쪽에 있다 갑자기 지금 들어올 때 중간에 생각이 안 나요. 휙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게 순간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왔으면 보고선 다 보고 왔을 거예요. 생각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과 저승의 세계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는 어떻게 다른지, 저쪽은 우리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기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